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이 새마을 운동을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인지 그 영향을 받았는지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같은 데는 이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그 지원을 없애든지 좀 줄이고 새마을이란 마을을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런 정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 걸려있는 새마을기를 훼손한다든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적폐라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적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적폐니까 대한민국 없애버리자는 거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적폐 청산을 주도하는 사람이 적폐가 될 겁니다. 그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죠. 그렇더라도 새마을운동을 적폐라고 하면은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을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여깁니다. 1988년 건국 50주년을 맞아가지고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랑으로 느끼는 그 뭐냐 이렇게 랭킹을 냈더니 1등이 압도적으로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서울올림픽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거니까 없애야 된다. 박정희가 미우니까 새마을도 밉다. 박정희가 미우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밉다. 그 딸도 미우니까 딸이 결정한 사드 배치도 밉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 그리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 국가, 우리 민족 사회 정통 국가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새마을 깃발은 내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 새마을 깃발은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태극기 정도는 안 되지만은 그에 준하는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의 농촌과 한 후의 농촌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어떤 한국인이 만들어졌느냐. 무슨 일이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을이 협동해서 한다는 정신, 자조정신, 그리고 봉사정신. 무슨 일을 하든지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 이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 전국에 230만 명의 새마을 관련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봉사를 숨어서 합니다.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은 앞장서서 와가지고 약 80%가 여성이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고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언론에 나서 자기들 선전을 안 해요. 이분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여야를 넘어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이다. 운동 조직원들이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야말로 선공후사죠. 공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리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깃발이 지금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이 박정희가 걸어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걸려 있습니까? 그 뒤에 좌파 정권, 박정희 싫어하는 정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권을 했습니까? 왜 걸려 있습니까? 그것은 새마을 운동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힘인 것입니다. 힘. 그러니까 앞으로 새마을 깃발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새마을 깃발을 내리지 못합니다. 내려지지 않을 겁니다. 태극기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태극기를 내릴 수가 없다면 새마을 깃발을 내릴 수가 없어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거는 이게 1971년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시멘트가 좀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철골을 각 농촌에 나누어져 보았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마을은 시멘트를 각 집집마다 갈라서 소진하고 아무 남은 것 없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더니 그 시멘트를 가지고 다리도 놓고 마을 회관도 짓고 길도 넓히고 하더라. 이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한 것이 우수마을을 지원하라. 이 시멘트하고 철골을 가지고 건설적이고 마을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 이 대원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수마을 우선지원 정책. 우수마을 우선지원 정책.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마을을 지원하라.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을은 가난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 한 3만 개 이상의 마을이 있었는데, 자연부락이 있었는데, 여기에 일대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정부에서 도와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도와준다. 바로 옆 마을이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새마을 지도자 한 사람 생기더니 날로 달라진다. 이거 우리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분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도입한 겁니다. 이게 위대한 선택이죠. 요 사이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마을 우선 지원이 되겠죠. 가난한 마을 우선 지원 정책을 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는지. 계속 가난하게 남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 남아있으면 계속 지원이 오니까 우수 마을이 되면 안 되죠. 부자 나라가 되면 안 되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분, 어떤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분이 박진환 박사인데, 이분은 그 뒤에 청와대 새마을 담당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경험을 외국 사람들한테 하면 꼭 묻는답니다. 그 물자를 그렇게 나눠주면은 중간에 빼돌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부정부패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시멘트와 철골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빼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농촌 마을의 길과 둑을 정비하고 길을 넓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운기가 농촌 마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생산성과 향상이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새마을 운동의 목표를 딱 했습니다. 이건 소득 증대다.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소득이 증대돼야지 그냥 뭐 기분 좋다, 아름다운 마을 만든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거치지 않는다.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소득 증대다. 소득 증대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971년부터 8년간 넓혀지고 바로 된 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길이 전국적으로 85,850km나 됐다. 마을당 2,601m의 길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리가, 새로 만든 다리가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6만 5천 개랍니다. 다리가 만들어지고 길이 제대로 닦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물동량, 경운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걸 누가 시켜서 했으면은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부는 조금만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을 그냥 국가에 바치거나 마을에 바쳐가지고 내 땅을 내놓을 테니까 여기에 뭐 길 닦으세요, 마을 회관 지으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사이하고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인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경운기가 1970년에는
마을 2개, 3개당 한 대였답니다. 75년에는 마을당 3대로 늘고 80년대 가면 마을당 20대로 늘어납니다. 경운기 사용이. 이 새마을 운동에서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여성 지도자가 나타난 겁니다.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뽑도록 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잘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일머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되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를 반드시 선출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무보수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돈을 받지 않는 지도자,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여공들이 섬유 신발공업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 70년대에 들어가니까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진 겁니다. 이게 여성해방운동은 그것은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지만은 이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사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장 높인 분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과지분 개량으로 갑니다. 초과지분. 70년 전국 250만 농가 약 80%가 초과지부였습니다. 초과집이 바깥에서 보면은 근사한 것 같지만 거기 사는 데는 정말 괴롭습니다. 비가 세고 구렁이가 지붕에서 같이 살고 이것을 시멘트 기와 슬레이트로 바꾸는 작업이 확산되고 농촌 아궁이도 이제 연탄 쓰는 걸로 바꾸고 그전에는 나무를 잘라서 쓰고 했으니까 산림 녹화가 잘 안 됐죠. 그 다음에는 뭘 했냐. 우물에 의존하던 농민 생활도 이제는 물을 저수 탱크로 모아가지고 파이프로 항상 가뭄이든 아니든 항상 물을 당겨서는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박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로 보건소를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죠. 그걸 이 벽지에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 이게 참 문명의 확산인데 1964년에 농민들 가운데 전등불 아래 살았던 사람은 12%였습니다. 77년에 가면은 98%가 전등불 아래 생활하게 됩니다. 1973년 6월 11일 경제기획원이 주관한 월간 경제동향보고에서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박 대통령은 충북 괴산군에서 온 박주식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점심을 먹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을 끝내놓고 점심을 같이 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박 씨가 이야기하기를 옆마을에서 먼저 새마을 운동을 벌려 달라지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마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박 대통령은 옆에 김현옥 내무장관한테 딱 지시합니다. 김 장관, 박 지도 말을 잘 들었죠? 우수부락 우선 지원의 원칙은 절대 수정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서 성공하도록 한 비결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한다. 그리고 이 새마을 지도자를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 참선하듯이 해야 된다. 정신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불어넣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을 강사로 쓸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아래에서 대통령한테 불러 올릴 이름이 주로 종교인들, 교수 이런 명단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딱 지우고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실용정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새마을 지도자의 성공 사례 발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 그분들이 쓴 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 우리나라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국민들이 있었구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 아니냐, 국가 엘리트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새마을 정신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또 전두환 정부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동생을 거의 회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새마을의 이미지를 나쁘게 했지만은 이 230만 명이나 되는 새마을 관련 조직원들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로서 이 정신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수기처럼 재밌는 글이 없습니다. 경북 청도군의 어떤 여성 새마을 지도자 곽영화 씨가 쓴 수기를 이렇게 읽고 있다가 이 요사이 잘 쓰지 않는 용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절미저축이다. 쌀을 줄여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새마을 운동 관련 공사를 했다. 이거 얘기합니다. 절미, 쌀을 줄이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덜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절미운동을 했다. 절미운동을 했답니다. 절미운동을 했다. 여기에는 이런 재밌는 이 곽영화 씨가 청도군에서 있었던 글 중에서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 근처에 타지에서 술집 색시가 들어와서 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자꾸만 그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집에 와 술주정을 하면서 아내들을 못 살게 한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 일렀지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내 돈 가지고 술 먹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하면서 자기 남편 없으면은 그만 아니냐고 합니다. 이 글 쓰는 분은 아마 남편을 일찍 여인분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에 어머니 회의를 열었어요. 마을 어머니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근처에 있는 5마을 어머니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협조해 준다고 하면서 쾌히 응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5마을 어머니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색시되는 사람한테 좋은 말로 다 이러면서 우리 새마을에 협조 좀 해달라고 어머니들의 뜻을 이야기했더니 색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곧 떠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사는 마을, 거짓과 허영이 없는 마을로서 협동하고 단합하여 알찬 마을 다듬기에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새마을 여성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푸른 녹색의 장원이 되기 위해서 내 전체를 바치며 힘있게 살아왔습니다. 마을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신만 바로 살면 다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새마을 지도자가 전국에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록이 이 운동권 기록에 묻혀가지고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좌파 운동 중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 운동을 숭상하고 새마을 운동을 깎아내리고 드디어 새마을 깃발을 내리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새마을 운동은 지울 수 없습니다. 태극기가 내려지지 않는 한 새마을기는 내려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